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뭐라고 해야 되지? 여러분 과학 3학년 과학쌤입니다. 예. 안녕. 응. 자, 여러분 과학쌤입니다. 안녕. 쌤이 이제 지난번 과제를 한 것을 다시 확인했는데 어떤 친구는 이렇게 형광펜까지 치면서 열심히 공부한 흔적을 남겨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쌤에게 뜨거운 사랑 고백을 해주기도 하고요. 쌤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쌤한테 이해가 잘 된다고 감사하다고 이제 남겨준 친구도 있고, 이렇게 귀엽게 하트를 남겨준 친구도 있었어요. 그리고 숨어있는 저를 찾아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3학년이 한 320명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조회수가 222명이에요. 이 중에 22명은 선생님이에요. 제가 여기저기 홍보했거든요. 그리고 웃긴 건 5분 3초밖에 안 봤더라고요. 엥? 여러분, 나중에 몰아서 하면 힘드니까 차근차근 지금부터 조금씩 공부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부터 배울 걸 한번 봐요.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운동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속력을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로 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 운동 중에서도 등속 운동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속 운동이라는 등속 단어를 생각하면은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1은 1, 2는 2 이런 식으로 이 가운데 있는 거를 우리 등호라고 하죠. 혹은 이렇게 등호로 이루어진 식을 등식이라고 합니다. 다시 풀어서 표현을 하면은 같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같다라는 거를 생각을 했을 때 등속은 무엇이 같은 걸까요? 그렇죠. 네, 속력이 같다. 즉, 속력이 일정하다, 변화가 없는 운동을 우리가 등속 운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번에 빈칸이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서 좀 더 쉽게 풀라고 이 노란 칸에 예시 단어들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 좀 더 쉽게 해결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등속 운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무빙 워크 혹은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가 등속 운동을 계속하고 있죠. 등속 운동을 하는 물체의 속력은 어떻다 했죠? 네, 그쵸. 바로 일정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같은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동거리는 여러분들 이 꼬마가 1초 뒤에 요만큼 움직이고 2초 뒤에 요만큼 움직이고 3초 뒤에 요만큼 움직이면은 계속 이 친구는 이동거리가 어떻게 되고 있죠? 그쵸?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속 운동을 할 때 이 친구는 시간에 비례해서 이동거리가 증가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는 등속 운동 그래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봤는데요. 바로 시간하고 이동거리, 그리고 시간과 속력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를 봤습니다. 특히나 중요한 것은 시간과 이동거리를 나타낸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바로 속력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거를 반드시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운동할 때 그래프 중에서 바로 같은 속도로 운동할 때 그래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과 이동거리의 그래프를 먼저 살펴보는데, 여러분들 고속열차와 버스의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를 보니까 지금
네, 기울어진 직선 모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있는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 때 버스와 고속열차의 이동거리를 비교를 해보니 버스는 1시간 동안 100km를 갔지만 지금 고속열차는 1시간 동안 300km를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같은 시간을 갔는데 고속열차가 더 많은 거리를 이동했으므로 속력은 둘 중 어떤 게 더 빠를까요? 그쵸? 고속열차가 더 빠른 속력이라는 것을 그냥 그래프를 해석을 해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쉬운 방법을 방금 이야기했어요. 시간과 이동거리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바로 속력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기울기라는 것은 이 그래프가 얼마만큼 더 가파르게 되어 있냐를 나타낸 건데 고속열차가 더 가파른 모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를 다시 해석을 하면은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것은 경사가 낮다는 거죠. 속력이 작다. 그리고 기울기가 가파르다. 즉 경사가 높다라는 것은 속력이 빠르다 혹은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러분 특히 이 부분에서 이 둘을 반대로 이제 적은 친구들이 있는 것 같으니 반드시 이 부분 반드시 별표를 해두고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이 그래프를 보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자면 지금 버스와 고속열차는 등속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속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동거리가 점점점 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등속 운동의 그래프에서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는 이렇게 직선, 특히 이렇게 기울어진 직선 모양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가 아니라 시간 속력 그래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봤던 고속열차와 버스의 움직임을 시간 그리고 이동거리가 아닌 속력 그래프로 다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보면은 지금 버스는 100km/h의 속력으로 변함없이 지금 속력이 표현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고속열차는 300km/h의 속력으로 일정한 직선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고속열차와 버스는 지금 바로 이 운동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쵸. 등속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등속이라는 건 즉 속력이 일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렇게 그래프에서 직선이 나타나는데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므로 시간축에 나란한 직선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제 오른쪽 다시 해석을 하자면 고속열차의 속력이 지금 버스의 속력보다 200km/h 가량 더 빠른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뒷부분을 다 잘 읽으셔야 돼요. 이 움직임을 다시 시간과 이동거리 그래프로 나타나게 되면은 여러분들 시간과 이동거리 그래프로 나타낸 게 바로 위에 있는 이 그림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물어보는 거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의 기울기를 묻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기울기는 속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이동거리 그래프로 이 고속열차와 버스를 표현한다면 기울기는 속력이 더 빠른 고속열차가 더 빠르다 혹은 크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이 뒷말을 잘 이제 보셔야지 이 부분을 틀리지 않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반드시 계속 나오죠.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등속 운동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구분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찰력이란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중학교 1학년 때 여러 가지 힘에서 배웠을 거예요.
마찰력이란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입니다. 즉 방해하는 힘이겠죠. 만약 여러분이 막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막 나는 가고 싶은데 앞에서 방해하는 힘이 있다면 여러분의 속력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은 감소하다가 결국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찰력이 작용할 때와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를 구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마찰력이 내가 가려는 힘보다 더 크게 되면은 속력이 감소하면서 금방 멈추게 됩니다. 여기 예를 보면은 에어 테이블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오락실 가면은 이제 가운데 크게 골대가 양옆에 있고 이런 공을 옆에서 핑퐁 핑퐁 막 치면서 골대에 넣는 것을 에어 테이블이라고 해요. 근데 이때 500원을 넣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게임을 하게 되면은 이 테이블의 마찰력이 크기 때문에 금방 이 공이 막 휙 날아가지 않고 멈추게 되죠. 바로 이 경우를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른 경우로 마찰력이 만약에 작용하지 않는다면은 만약에 아예 거의 마찰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거의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을 하게 됩니다. 돈을 넣게 되면은 이제 테이블에서 공기가 나오면서 마찰력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때 공은 슝슝 잘 이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마찰력에 따라서 속력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등속 운동으로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운동을 하는 중에 마찰력과 같은 방해받는 힘을 받는다면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할 수 없겠죠. 즉, 운동하는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은 물체는 등속 운동을 계속하게 됩니다. 여기서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짜 힘이 0이다 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테니까 여러분께서는 힘이 작용하지 않게 되면은 등속 운동을 하게 된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스하키에 퍽을 스틱으로 치게 되면은 퍽이 슝 일정한 속력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마찰력과 같은 외부에서 오는 힘이 거의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속력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등속 운동에 대해서 한번 빠르게 3가지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다. 네, 맞죠? 2번. 이동거리는 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맞다. 3번. 시간 속력 그래프는 기울어진 직선 모양이다. 속력 그래프입니다. 기울어진 직선이 아니라 고쳐주세요. 네, 시간축에 나란한 직선이다. 네, 그러면 4번을 볼게요. 등속 운동하는 물체에는 컨베이어 벨트, 무빙워크가 있다. 네, 맞습니다. 5번.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파르면 속력이 큰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들 이 5번하고 헷갈리는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기울기는 즉 속력하고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2번으로 가면은 100km/h의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자동차가 250km 떨어진 지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라고 합니다. 쌤이 이거를 그냥 풀어서 쓰면은 100km/h라는 것은 1시간에 100km를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2시간에는 200km를 이동을 하게 되겠고 3시간이 지나면 300km를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250km를 떨어진 지점까지 가려면 이 사이, 그렇죠, 2시간 30분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풀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분들 거리는 거속시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숫자를 대입을 하면은 250km는 100km/h 곱하기 시간입니다. 얘를 다시 풀어서 쓰면 시간은 100분의 250, 즉 2.5 시간이 됩니다.
자, 2.5시간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 1시간의 절반이니까 네, 2시간 30분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은 이렇게 해결을 해볼 수가 있고요. 3번은 빠르게 할게요. 아이스하키 퍽을 스틱으로 치게 되면은 치게 됐을 때 얼음판 위에서 미끄러지는 모습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찍은 거예요. 만약에 뭐 1초 때 찍었으면 2초, 3초 때 찍은 것을 나타낸 건데 여러분들 지금 이 퍽이 시간에 따라서 일정한 거리를 이동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빠르기가 일정하다는 것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아이스퍽은 기억, 운동은 운동인데 네, 등속 운동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은 퍽과 얼음판 사이의 힘이라고 표현을 한 친구들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네, 바로 마찰력이 거의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아이스하키 퍽은 등속 운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공부한 것에서는 나중에 뭐 시험에 나올 만한 거 혹은 여러분이 고등학교에 가서까지 중요하게 다룰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오늘 코맹맹이 소리가 더 심해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좀 더 좋은 컨디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신경을 쓸게요.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 고생이 많았고요. 자, 건강 늘 조심하면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해요. 안녕. 빠빠이.